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거죠. 바로 한국의 2년 계약직 규칙,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예외,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더 이상 계약 기간 걱정 없는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근데요, 이게 과연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2년의 약속이 뭔지, 그리고 어떤 예외들이 있는지, 특히 가장 복잡한 정부 일자리의 함정은 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내 일자리가 진짜 예외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하는 법, 실제 법정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약속, 바로 기간제법에서 시작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만약에 회사가 어떤 사람을 2년 넘게 계속 쓴다. 그럼 그 일은 계속 필요한 일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정규직으로 대우해라. 이겁니다. 고용 안정을 막 흔드는 그런 무분별한 쪼개기 계약을 막으려고 만든 일종의 사회적 안전양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2년 규칙이 무조건 100%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게 또 현실의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예외들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법에 구멍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경우는 예외로 두자 하고 설계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처음부터 끝이 딱 정해져 있는 일들도 있으니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어떤 경우들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나면 일이 없어지는 건설 현장, 육아휴직관 동료 자리를 잠시 메우는 경우,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바로 저 마지막 항목, 정부 정책 일자리.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가장 흔하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 예외, 정부 일자리 사업의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식적인 목적, 말은 참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잠시 디딤돌이 되어주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좋은 취지죠. 하지만 현장에서의 현실은 이 정의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이 예외라는 조항이 고용 불안에 덫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일자리가 진짜 법에서 말하는 예외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예외라는 이름만 빌려온 상시적인 업무인지 한번 따져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냥 내 월급이 정부 예산에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외일까요? 천만에요.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바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법원이 뭘 중요하게 보느냐, 바로 이걸 보여주거든요. 중요한 건 일자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 실질이라는 거예요. 왼쪽처럼요. 사업의 진짜 목적이 그냥 기관에 늘 하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정말 실업구제에 있는지, 또 채용할 때도 직무 능력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같은 걸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먼저 뽑았는지, 그리고 기관의 원래 예산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 예산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실제 법정에서 이 기준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꿨는지 아주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요, 한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약이 계속 갱신이 됐는데 그때마다 사업 이름이 조금씩 달랐던 거죠. 어르신 건강사업, 주민 건강사업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법원의 논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원은 사업 이름을 본 게 아니고요. 각 계약 기간의 성격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판단했어요. 보니까 1기랑 3기는 그냥 보건소의 일반적인 건강증진 업무였기 때문에 이건 예외가 아니다라고 봤고 중간에 낀 2기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정부 지원 사업의 성격이 강해서 진짜 예외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법원은 진짜 예외였던 저 2단계 기간을 쏙 빼버리고 예외가 아니었던 1단계와 3단계의 근무 기간만을 더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 합산 기간이 2년을 넘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은 이 근로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판결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근로자분들한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을 위한 아주 실질적인 조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시라면 이런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매번 계약이 끝날 때마다 퇴직금 딱 정산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도 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걸 명확하게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근로자분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내 계약서에 한시적 사업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사실상 그 기관에 늘 하던 상시적인 업무이고 채용 과정도 일반 직원 뽑는 거랑 비슷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부 일자리 사업이라는 참 복잡한 주제를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이 제도는 분명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끊임없는 고용 불안에 덫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터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